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한다라는 비난을 했습니다. 벌집 수신 민주당 박원석, 박원석이는 요즘 평론가로 이제 활동하는데요. 유시민 말에 진보 진영도 냉담. 이젠 피곤한 지경이다. 지 혼자 잘난 줄 안다라고 보통 공격하더라고요. 유시민이는 지 혼자 잘난 척한다. 지가 세상 모든 논평가 중에 최고 논평가인 줄 안다. 뭐 이런 식이죠. 자, 유시민 발언에 사이비 금도 넘어 정청래는 노코멘트. 정청래는 당연히 노코멘트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정청래하고 같은 편으로 지금 묶이거든요. 문조 톨레유. 자, 그 밑에 위험한 선택 유시민 저격의 김유정 전 의원이죠. 톨레유. 대통령 깔본다. 여기서 문조를 빼고 문재인과 조국을 빼고 톨레유만 딱 언급한 것도 여기 묘한데 말이죠. 여기서 틀은 김어준이잖아요. 레는 정청래고 유는 유시민이거든. 여기도 약간의 그 시각 차이가 있는 거죠. 문재인과 조국은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김유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도 일을 했고 기본적으로 여기는 친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남 쪽을 대변하는 친 DJ 쪽에 가깝습니다. 여기는. 자, 한겨레 민주당 흔드는 유시민의 입. 김민석, 송영길 반발, 정청래 노코멘트. 사실 김민석이나 송영길도 좀 버거워하는 인물입니다. 유시민은 운동권 경력으로 보더라도 자기들 선배거든. 바로 직계 선배라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 보면 유시민 앞에서는 좀 작은 느낌이 들었죠. 그러나 이제는 적과 적으로서 지금 서로 붙었습니다. 자, 최근에 유시민이가 했던 이재명에 대한 저격 엄청난 발언이 많았죠. 특히나 이제 이재명이 실패한다라는 것, 이재명 같은 이런 정치로서는 반드시 무너진다, 실패한다. 이런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있는데, 유시민이도 한 자리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지금 외면하는 그런 이재명에 대해서 뿔따고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좀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큰 이슈가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일 큰 거는 총선 공천권을 놓고 이제 붙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당대표 되는 사람이 진짜 이제 총선 공천권을 쥐고 진짜 칼을 잡은 거죠. 그야말로 엄청난 권력의 칼을 쥐는 겁니다. 여당 대표가 말이죠. 총선 공천권을 딱 쥐게 되면은 그게 대통령하고 관계가 좀 틀어져 있다. 관계가 썩 좋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맘먹습니다, 사실은. 맘먹는 권력이 되는 거야. 정청래가 당대표 딱 되는 순간 정말로 문조 텔레오가 딱 묶여가지고 이재명하고 이렇게 맞서기 시작하면은 이재명은 바로 레임덕으로 떨어진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재명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죠.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력들은 다수는 새로 이제 공천권을 쥐게 되는 정청래 쪽으로 쫙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레임덕이죠. 당을 장악하지 못한 대통령은 그냥 레임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 이제 우리가 그걸 또 봤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봤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대잖아요. 여대 야소잖아요. 여대 야소에서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이 치명적입니다. 그러면 숫자 많은 이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급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급. 맘먹어요, 그냥. 이리 엄청난 어떤 그런 함수관계, 그런 어떤 역학이 있습니다. 자, 박지원이도 한마디 했죠. 유시민 DJ도 5년 괴롭히더니 이재명 필연적 성공 제발 좀 도와달라. 제발 그 아가리 좀 하지 마라. 아가리질 좀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주문을 하고 있던데 유시민이가 왜 이렇게까지 나오느냐에 대해서 여기서 했던 말 중에요. 자기한테 연락도 안 하고 한 자리 안 주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는 다른 큰 그림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 일단은요. 여기 김유정 의원이 왜 털레이우가 대통령 깔본다. 이 깔본다 말라는 말은 송영길이도요. 정청래를 공격하면서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을 약간 깔보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어쨌거나 범여권이라고 할까. 여기서 제일 큰 지분은 이재명이가 쥐고 있는 것은 맞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이재명과 정청래를 분리시키는 작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최근에요, 유시민이가 이재명을 극렬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보고
특히나 이런 말을 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노선을, 길을 선택했어요. 선택했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그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다. 이것을요, 최욱의 매불쇼에 나가서 발언을 했습니다. 매불쇼라고 하는 것은 그 김어준의 그 유튜브 채널과 맞먹는 정도의 영향력을 요즘 갖고 있다 그러죠. 이제 거기 나가서 이런 말을 했고, 이 매불쇼는 기본적으로 친문에 가깝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문에. 그래서 요즘 매불쇼도 상당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유시민이가 검찰 개혁 지연을 이재명 책임으로 돌리고요, 보안 수사권 문제 해결을 아래 사람에 미루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일은 지가 안 하고 아래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피묻히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재명의 정치는 얕은 정치다라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서 장동영 대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유시민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동의한다, 유시민을 지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이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죠.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수준으로는 안 되고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수가 할 일은 우리끼리 열심히 싸운다 해서 뭐 성과가 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들이 워낙 큰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강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재미는 있지. 구경 중에 제일 좋은 게 불 구경 아닙니까? 그런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더 크게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자, 그런 식으로 장동영 대표도 유시민 잘한다라고 박수 치잖아요.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자, 그런데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전에 청와대에서도 근무했고요. 그리고 당의 대변인도 국민의 당입니까? 거기서도 그런 것들을 했었죠. 이런 말 했습니다. 그 깔봄의 정서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재명, 말을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네, 우리가 멸칭 쓰지 않기로 했지만 틀레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깔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로 앞으로 열흘 동안 떠들 것이다. 오늘만 떠들고 저희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싶어요. 본인이 정말 이 정도면 속된 말로 관종 아닙니까? 유시민 니는 관종이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서용주라고요,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현재 여권에서 나름대로 이제 스피커 중에 한 명인데요. 맥정치사회연구소장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도 이런 말 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그냥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느낌이다.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 유시민을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박지원이가 했던 말이 있죠. 유시민 DJ도 원년 괴롭히더니 이재명 필연적 성공 제발 좀 도와달라. 자, 이런 말을 한 것은요, 과거에 그런 악연이 있습니다. 원래 이 친노하고 DJ하고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친노 안에서도 또 이제 이 정동영계하고 친노하고 또 이렇게 갈라졌었고요. 여러 가지 분열상이 있었거든요. 뭐 그 밖에도 다른 분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원조가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김대중을 맹연하게 비판했던 인물이 여기 또 유시민이야. 유시민이가 옛날에 이런 말 했죠.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도 비판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사실은 이 유시민은. 근데 김대중 쪽은 하고는 아니야. 거리가 멀어. 이 좀 독특한 거죠. 보통 운동권들이 김대중과 연결되는 그런 고리가 컸는데 유시민 같은 이런 운동권들이 등장하면서부터 이 김대중의 역할이랄까 그 존재감이 많이 죽었죠, 사실은. 자, 이런 말 했습니다. DJ 필패론을 과거에 언급했습니다. DJ 필패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시민이가요, 1997년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출간한 97 대선 게임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반호남 정서를 근거로 해서 김대중의 대권 재도전에 반대했던 논리를 말합니다. 이 박지원이가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그의 서울대 은사인 보수정당 조순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 유명한 DJ 필패론을 역설했지만 국민은 DJ를 선택했다. 참고로 국민이 DJ를 선택했다라기보다는요, 그때는 정치공학의 승리죠. 김종필이가 그걸로 갔잖아요. 김종필이가. 그러니까 그 DJP 연합이 컸다라고 봐야죠. 그게 아니었으면 김대중이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창에 비해서 간신히 1%도 안 되는 작은 차이로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이인재가 또 나왔고요. 이인재가 또 250만 표 가져갔잖아요. 그 전부 그런 효과로 인해 가지고 당선된 것이지 김대중 독자적으로 나갔으면 당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시민의 그 당시 DJ 필패론이 맞는 이야기죠.
본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김대중 자신만의 힘으로는 필패한다, 이기지 못한다. 반호남 정서를 호남이라고 하는 그런 단일한 세력으로는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건 정치공학으로 보더라도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걸 언급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걸 김대중은 알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교활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영리하게도 DJP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또 뭐 운이 따랐죠. 저기 이인재가 또 이렇게 독자 노선으로 나가가지고 출마해버리고, 이인재만 나가지 않았더라도 사실 그때 당선은 이회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주 작은 차이였기 때문에 뭐 4, 50만 표 그 정도 차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 아무튼요, 유시민 작가는 DJ 정부를 5년 내내 흔들고 괴롭혔다. 그의 폐악질과 회방에도 DJ는 역사적 국민적으로 가장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이게 이제 박지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유시민을 향해서 박지원이가 이재명을 흔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필연적 실패를 한다면 누구를 대안으로 두고 있느냐라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 세력이 실패하면 내란 세력이 다시 등장한다. 유 작가께서도 이것을 바라시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 5년을 괴롭혔으면 DJ 집권 시기 5년 동안도 계속해서 쓴소리를 했던 게 여기 유시민이죠. 그것으로 충분하다. 제발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 필연적 성공의 길로 가도록 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네요. 사실 제가 볼 때 이 현 범여권 전체를 통틀어도 말 대결에서 이 유시민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소위 논리 대결이랄까, 또 아가리질 그거를 이길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잘하는 정동영 조사도 과거에 대선에 나와서 후보로 격돌한 적이 있잖아요. 대선 후보 그때 TV 토론할 때, 그때 정동영이 결국 대선 후보가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명박한테 박살이 났고요. 반밖에 안 되죠. 하프 게임으로 끝나버렸는데, 그때 지들끼리 TV 토론하면서 정동영이 그러더군요. 천하의 유시민 의원을 제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말로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자, 이재명도 지금 난리 났죠. 지금 웬만하면 유시민을 거론하고 싶지 않을 텐데 지금 속으로 불불 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수사 기소 분리 흔들린 적 없다. 유시민, 이재명 필패는 우회적으로 반박하고 있고요. 유시민의 지금 주장 중에 한 개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시키자.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 허용하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 이재명의 생각은 다릅니다.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강조하면서 유시민을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시민이 말한 이재명 필패로는 틀린 이야기다, 이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추미애 삼전 닉스 폐수 방류 줄여라.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없을 텐데 이재명조차도 그 두 회장 앞에 그 폴더 인사를 했잖아요. 사실상 이재명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끼고 정치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가 이런 소리를 한다. 이건 왜 그러느냐. 추미애도 이재명 라인이 아니에요. 여기도 독자 노선이야. 여기도 큰 꿈을 갖고 있거든. 들이받으면 대선 주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들이받으면 대선 주자.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일종의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들이받으면 대선 주자가 된다. 처음에 이제 들이받은 게 이회창이 김영삼을 들이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게 있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YS가 노태우를 들이받았고 뭐 등등 있죠. 그래서 김무성이 박근혜 대통령을 들이받았고 한동훈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들이받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